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거절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녀가 방 안에 몇 년째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그 아이는 삶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실패했던 사건이 그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큰 거절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거절을 받게 됩니다. 입사원서에 100통을 넣었는데 거절되었을 때, 좋아하는 연인에게 고백했는데 또 거절됐을 때, 공무원 시험에 몇 년째 도전했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 거절감을 느끼죠. 이러한 거절은 자존감에 치명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감을 잘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이 거절감을 잘 다뤄야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거절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거절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절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기의 모든 부탁을 부모님이 다 들어줄 것 같죠.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요, 그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느끼죠.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죠. 지금 밖에서 놀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부탁을 부모님이 거절하는 거죠. 아이는 이런 거절을 통해서 세상이 반드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절받고 또 거절받습니다. 거절은 참으로 아픕니다. 희망과 기대, 자존감을 꺾죠. 여러분 그래서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절받는다는 것은 내가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딜 때 우리 거절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절을 받았을 때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가수 비는 오디션을 100번 넘게 응시했다가 떨어졌다고 하죠.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도 보면 처음 그 작품을 쓰고 나서 수십 번 출판사의 거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거절을 받아도 거절감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주위에 부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탁 같은 건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지 못해서 어렵게 자기 혼자 다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안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심리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거절감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것이든 진짜 원하는 말을 이루려면 거절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거절은 다름입니다. 거절은 다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받으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받았다고 해서 내가 꼭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름과 틀림은 다르죠. 여러분 사과와 배가 다른 것처럼 내가 거절받았을 때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사 임원진의 생각이 또 내가 고백했던 연인의 생각이 그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업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회사가 나랑 안 맞아. 나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연인에게 거절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녀와 내가 다르다라고 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받는다는 것은 그와 내가 두 독립된 존재이며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그거 계속 그런 생각이 나면요, 좋은 방법은 내가 거절받았을 때 그 이유를 막 넘겨짓지 말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사한테 이메일을 써서 내가 왜 이 회사에 떨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요. 또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왜 그 부탁을 거절했는지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고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레기라서 내가 못나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의견을 들을 때에 또 생각할 것은 여러분에게는 그 나를 거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거나 또 그 의견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당신이 무엇이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말들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여러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거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거절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거절당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매일 거절당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딱 눈을 뜨면 나는 오늘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를 거절당할까 생각하면서 실천했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온 후에 이 거절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쉽게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절받았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절받는다고 해서 나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 거절받는 것을 연습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렇게 지하철에 타보면 막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절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지하철에 양말을 팔고 무엇을 파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 갔더니요, 학교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조그만 책자를 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게 가서 그 전도하는 것을 배워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사람들을 귀찮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모임에 참여한 것은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뭐 당신은 자영리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거절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내가 거절받아도 나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그럴수록 내 자존감과 내 정체성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특별히 20대에는 이 거절감을 잘 다루고 연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거절받는 것을 기꺼이 연습하십시오. 대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음으로 거절당하기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면서 이런 거절받기를 연습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진짜 만나고 싶은 작가나 사람이 있다면, 뭐 유튜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메일을 쓰고 뭐 만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